여러분, 오늘 아주 충격적인 경기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중동 최강 사우디아라비아가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닌 철저히 준비된 한 경기에서였습니다. 개최국의 홈 관중, 압도적인 체격과 경험, 모두가 사우디의 손을 들어주던 그 경기에서 베트남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마침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결과 하나로 A조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고 베트남은 3연승으로 당당히 조 1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기를 두고 말했습니다. 99%지는 경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이 승리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결과였을까요? 사실 베트남은 이 경기에 오기 전 이미 한 번 자신들을 증명했습니다. 요르단을 상대로 보여준 승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었고 공이 없을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베트남 선수들 스스로에게 각인시켰고 그 순간부터 베트남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김상식 감독이 있었습니다. 김상식에게 사우디전은 기적을 바라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요르단전에서 선수들의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확인했고 그에 맞는 답을 준비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버텨야 하는지, 언제 압박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 한 번 찾아올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까지. 이 경기는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준비된 승부였습니다. 요르단전이 가능성의 증명이었다면 사우디전은 그 가능성이 진짜 실력임을 확인하는 최종 시험대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니었습니다. 김상식이라는 감독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베트남 축구가 어디까지 올라설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린 선언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우디를 묶다 김상식의 전술이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이 이 경기의 주인공이라는 듯 공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홈 관중의 함성 속에서 사우디 선수들은 여유롭게 볼을 돌렸고 많은 사람들은 역시 사우디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이미 이 경기는 김상식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내려앉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라인은 깊었지만 간격은 촘촘했고 누군가 한 발 늦으면 바로 옆에서 다른 선수가 메웠습니다. 사우디는 공을 오래 소유했지만 정작 위협적인 장면은 쉽게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패스는 많았지만 공간은 없었고 크로스는 올라왔지만 마무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상식이 준비한 경기였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이 경기를 버티는 경기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단순히 수비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뺏으려고 하지 말고 실수하게 만들어라. 이 한 문장이 오늘 경기의 모든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무리한 태클을 하지 않았고 사우디가 스스로 판단을 서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우디의 패스는 점점 단조로워졌습니다. 전반전이 흘러갈수록 사우디 선수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잡아도 답답했고 앞으로 나가도 베트남의 수비벽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베트남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을 빼앗기면 다시 자리를 잡았고 공을 탈취하면 서두르지 않고 정확한 위치로 연결했습니다. 전반전 종료 스코어는 0대0.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무득점이 아니었습니다. 김상식의 계획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후반전, 김상식은 또 한 번의 선택을 합니다. 계속 내려앉아 버티는 대신 사우디가 가장 방심하는 지점에서 압박의 위치를 조금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 압박은 거칠지 않았지만 집요했고 사우디는 점점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우디의 수비진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후반 68분에 찾아왔습니다.
사우디 수비수가 안일하게 뒤로 공을 넘기는 순간 베트남 선수는 이미 그 장면을 예측한 듯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베트남 선수의 움직임은 한 발 아니 반 박자 빨랐습니다. 경합이 벌어지는 동안 사우디 선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을 기다렸고 베트남 선수는 공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이 차이가 곧 승부의 차이였습니다. 공은 베트남의 발끝에 먼저 닿았고 이후의 장면은 김상식이 선수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온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공간을 향한 패스, 상대 수비수의 역동작, 그리고 거의 각이 없는 위치에서의 과감한 선택. 그 슈팅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팀만이 시도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공은 골문을 갈랐고 사우디의 홈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60여 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압박, 집중력, 그리고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김상식은 벤치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선수들은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지키는 팀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베트남은 운으로 버티고 있는 팀이 아니라 준비된 감독과 준비된 선수들이 만든 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연은 없었다. 김상식의 전술이 사우디를 무너뜨린 방식. 사우디아라비아전의 결승골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저건 운이 좋았다. 각이 없었는데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전술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골은 단 한순간의 번뜩임이 아니라 전 경기 내내 반복된 패턴의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날 베트남의 기본 전술은 명확했습니다. 수비 라인은 깊게 내리되 라인 간격은 극단적으로 좁혔습니다. 중앙 공간을 과감히 비워주는 대신 사우디가 가장 선호하는 하프 스페이스와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는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공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베트남은 그 흐름을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압박의 방식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무작정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선수들에게 공을 뺏으려 하지 말고 상대의 판단 속도를 무너뜨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선수들은 태클 대신 각도를 막았고 전진 대신 패스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사우디는 공을 오래 소유했지만 패스를 줄 곳이 줄어들수록 선택은 단조로워졌습니다. 전반전 동안 반복된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우디 수비수가 볼을 잡으면 베트남은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전진 경로를 막고 다른 한 명은 패스 코스를 차단했습니다. 이 반박자 늦은 압박은 사우디 선수로 하여금 스스로 급해지게 만드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급해진 팀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김상식 감독은 압박의 높이를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완전히 내려앉는 대신 사우디가 가장 방심하는 중원 아래 지점에서 짧고 날카로운 압박을 반복적으로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사우디 수비진의 판단에는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뒤로 안전하게 돌리던 패스가 점점 짧아지고 점점 급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결승골 장면 역시 이 흐름 위에서 나왔습니다. 사우디 수비수의 백헤딩 선택은 베트남의 압박이 만들어낸 유도된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트남 선수는 공을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장면을 예측하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훈련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차이였습니다. 사우디 선수들은 공이 오기를 기다렸고 베트남 선수는 공이 갈 곳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후의 장면은 김상식이 반복해서 강조해온 공간 인식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수비수의 몸 방향, 다음 동작의 각도, 그리고 한 번의 패스로 상대를 역동작에 빠뜨리는 선택. 이 모든 요소가 정확히 맞물리며 사우디 수비는 순간적으로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각이 없는 위치에서의 슈팅. 그 선택은 무모함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반복해온 상황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은 단순히 투지로 버틴 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승리는 체력이나 정신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히 경기의 흐름을 미리 읽고 설계한 김상식 감독의 전술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에서 강한 팀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된 팀은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날 베트남이 만들어낸 그 한 번의 기회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의 끝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왜 베트남은 김상식에게 열광했는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사우디아라비아의 홈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베트남의 밤은 깨어났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오토바이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으며 누군가는 국기를 흔들고 누군가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축구 승리 이후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이 승리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는 단순히 사우디를 이겼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날 승리는 베트남 축구가 강팀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넘어 강팀을 상대로도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중심에는 김상식 감독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팬들이 김상식에게 열광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베트남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상식은 베트남 선수들에게 한국처럼 해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베트남 선수들이 가진 장점, 빠른 발, 성실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질을 전술이라는 틀 안에서 극대화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이 점에서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외부에서 온 감독이 자신들의 축구를 존중해 주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태도였습니다. 김상식은 승리 후에도 과장된 제스처를 하지 않았고 패배를 상정한 변명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차분했고 경기 전과 경기 후에 말이 달랐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 일관성은 베트남 팬들에게 이 사람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사회에서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신뢰라는 점에서 김상식의 태도는 더욱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사우디전 이전까지 기적,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던 기사들은 경기 이후 하나둘씩 표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준비된 승리, 상대를 읽은 경기 운영, 감독의 설계가 만든 결과 베트남 언론은 더 이상 김상식을 운 좋은 감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베트남 축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이 열광이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팬들은 SNS에서 김상식의 전술 장면을 분석했고 중장년층은 이런 축구는 처음 본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들은 거리 응원 속에서 이 감독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베트남 사회 전체가 김상식을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조별리그 1승이 아니었습니다. 어조 3연승, 조 1이라는 성적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베트남 국민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약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면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 김상식은 바로 이 변화를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은 그를 단순한 외국인 감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김상식은 베트남 축구를 대신해 세계 앞에 서서 우리는 달라졌다고 말해준 사람이었고 그 역할을 결과로 증명해냈습니다. 열광은 자연스러웠고 영웅이라는 호칭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게 김상식은 한 경기의 승리를 안겨준 감독이 아니라 베트남 축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베트남은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래는 5장 본문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김상식 감독을 통해 어떤 미래의 꿈을 꾸기 시작했는지, 특히 2030년 월드컵 본선 진출이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닌 현실적 목표로 다가온 이유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습니다.
4장의 영웅화 5장의 미래 기대감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5장. 꿈이 되기 시작한 현실 베트남이 김상식을 통해 바라보는 미래.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은 뒤 베트남 사람들은 단순히 승리를 기뻐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베트남 사회 곳곳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 질문은 곧 하나의 공통된 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월드컵 본선 무대. 과거에는 입에 올리기조차 조심스러웠던 그 단어가 이제는 조심스럽게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이 변화를 체감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사우디전 승리는 체력이나 투지로 버틴 한 경기의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분석했고 전술로 대응했으며 경기 흐름을 읽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은 베트남 축구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개념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김상식 감독이 있었습니다. 김상식이 베트남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승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팬들은 이제 운이 따라야 한다는 말을 덜 하게 됐고 대신 준비하면 가능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는 월드컵이라는 목표를 막연한 꿈이 아닌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는 목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은 인상적이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2030년이면 지금 U23 선수들이 전성기다. 지금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이전 같으면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됐을 말들이 이제는 전술, 세대교체, 리그 구조와 함께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꿈이 상상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중장년층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강팀과의 경기에서 몇 골만 안 먹으면 다행이라고 말하던 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김상식이 보여준 경기 운영과 결과가 만들어낸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위해 기대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030년 월드컵은 아직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분명합니다. 그 무대가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상식은 베트남 축구에 바로 이 경계선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불가능과 가능 사이의 선을 지우고 그 자리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목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김상식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낸 외국인 감독이 아닙니다. 그는 베트남 축구가 어디까지 꿈꿀 수 있는지를 다시 정의해준 인물입니다. 사우디를 꺾은 그날 이후 베트남 사람들은 더 멀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는 더 이상 웃음으로 넘기지 않는 하나의 무대, 월드컵 본선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을 잃음 김상식이 바꾼 기준. 시간이 지나면 승리는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언젠가 다른 기록으로 덮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물은 결과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베트남 축구가 김상식을 기억하게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어조 3연승으로 조 1위에 올랐던 그 대회는 언젠가 숫자로만 정리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트남 축구가 그 대회를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승점이나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강팀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답을 처음으로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제시한 인물이 김상식 감독이었습니다. 김상식이 남긴 가장 큰 변화는 베트남 축구의 기준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베트남 축구의 기준은 얼마나 버텼는가, 얼마나 적게 졌는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김상식 이후 그 기준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어떤 준비로 이겼는가, 상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배를 전제로 한 평가에서 승리를 설계하는 평가로 넘어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김상식이 특별한 한 팀만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보여준 전술과 경기 운영 방식은
특정 선수 조합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훈련과 시스템으로 재현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 말은 곧 그가 떠난 뒤에도 베트남 축구가 그 방식 위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축구가 한 감독의 시대가 아니라 한 방향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트남 팬들이 김상식을 높이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언제나 현실적인 언어로 축구를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과장된 약속도 감정적인 선동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부족한 것,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태도는 베트남 사회 전반에 성공을 대하는 새로운 시선을 남겼습니다. 꿈을 꾸되 근거 없이 기대하지 않는 법. 이건 역시 김상식이 남긴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 베트남 축구사에서 김상식의 이름은 우승 감독이나 기적의 감독으로만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보다는 베트남 축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인물, 패배의 언어를 승리의 언어로 바꿔준 기준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우디를 꺾은 그날은 단지 한 경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축구가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 김상식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시작됐다. 사우디아라비아전이 끝난 뒤 사람들은 한동안 그 스코어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승리는 점점 더 분명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 베트남 축구가 스스로에게 던진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베트남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답했습니다. 준비하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중심에는 김상식 감독이 있었습니다. 김상식은 베트남 축구를 단번에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루하루 한 경기 한 경기 할 수 있는 것부터 정확히 해나갔습니다. 무리한 꿈을 강요하지 않았고 불가능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선수들과 팬들에게 보여준 것은 축구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베트남 축구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더 이상 강팀을 만나기 전부터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패배를 가정한 응원 대신 어떻게 싸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 변화는 점수판에 적히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축구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를 꺾은 그날 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베트남 사람들은 어쩌면 승리보다 더 큰 것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감정,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과정과 준비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월드컵 본선이라는 무대는 여전히 높고 아시아의 벽은 두텁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트남이 이제 그 벽을 넘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베트남 축구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의 출발점에 김상식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축구는 늘 다음 경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베트남과 김상식이 함께 써내려갈 다음 장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사우디를 이긴 것은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니라 베트남 축구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미래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